예, 고소장, 네, 고소취지, 예,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예, 고소합니다. 고소인이 작성한 2020 가단 201852 건물 인도 소송의 공판 기록이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5월부터 토지공사에 매달 자동 이체해야 할 7만 5천 원의 이자와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할 월세 1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2008년 5월 26일 제 남편 서대원을 살해했던 검찰이 2017년 9월 28일 제 딸 서동이까지 살해했던 것이 부족해서 저까지 살해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무섭고 억울했던 것이 개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이었기 때문에 2019년 4월 27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노숙을 시작해야만 했던 것인데 길바닥에서 끼인 일을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돈을 낼 수 없었습니다. 1차 공판과 2차 공판에서 두 번 연이어 이 부분을 법정에서 분명히 설명했건만 재판장이 깨끗이 완전 무결하게 묵살해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의 법정 증언을 사실 그대로 솔직히 기록해도 그 어느 누구도 왈가하지 않는 그게 정상적인 근무 환경 및 사법 현실이 분명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법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변론 조서를 형편없이 꾸며버렸던 겁니까? 예, 2015년 3월 이후 장장 6년이나 걸핏하면 감행하는 대단히 좀스러운 방해 공작인데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조차 이따위 장인지를 끈질기게 계속한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예, 시프트 키하고 저기하고 어이 그리고 꼭 저기에요. 느낌표, 물음표, 그 다음에 따옴표.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고 잡스러운 그 짓거리를 끈질기게 계속 30년이나 계속 했는지 그거를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그 방해공작 그대로 살려서 살린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다 싶어요. 아무튼지 간에 이제는 제대로 확실히 바꿔버려야죠. 정말 검찰의 개가천선 한골 탈 때 반드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책 한 권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고요. 이제는 자신 있어요. 그전처럼 중간에 내 실력 부족해 하고 주저앉지 않아도 돼요. 해봅시다. 아무튼지간에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제 남편 서대원이 건당 85만 원의 할애를 받고 교학사가 출판하고자 하는 한국 역사만 하던 집 14권을 혼자 전담해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그려내야만 했던 이유는 출판계의 악랄한 착취를 과감하게 이겨내지 못할 경우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똑바로 설 수 없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풍토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뒷구멍에서 작정하고 만들어내는 옷자를 바로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밑줄을 쳐버리는 방식으로 30년이나 30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 방해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좀스러운 것인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약자 앞에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격체는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비겁한 법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검찰 왕국에서 검찰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3. 저는 참으로 엄청난 고생을 가감하게 이겨내겠다고 작정한 남편을 적극 돕기 위한 도우미에 불과했었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로 저는 글 부분을 맡고 남편은 그림 부분을 책임지는 공동 저작자 부부로 자리매김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능동적으로 도와드리면서 제 자리와 실력과 역량을 스스로 착실히 키워나가는 방법론을 열심히 애용하면서 참으로 바람직한 비법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결실을 일부러 고쳐놓기도 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증거가 없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0년을 한결같이 무던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틀림없이 개자는 안 나와요. 개가 나와요. 여인은 안 나오고 어이만 나와요. 문화적인 자산과 정신적인 자산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건만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은 제각각 알아서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기 위해 제각각 알아서가 두 번이나 작성됐네요. 하나는 지워버리고요.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기 위해 제각각 알아서 안간힘을 써야만 하는 현실을 는 자가 또 틀렸어요. 거국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게 딛고 일어서야 말겠다고 30년 전에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4. 제 남편 서대원이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고야 말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출판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 1981년 7월 1일이고 계약서의 마지막 원고를 넘겼던 것이 1987년 6월인데 계약서는 1960년대부터 교과서와 참고서를 주로 출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교육출판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미 30년 이상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던 교학사가 제 아무리 힘들어도 작가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만화가가 되기 위해 35살부터 43살까지 36살부터 43살까지로 고쳐야 되겠네요. 서는 36살부터 43살까지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고야만 한국 역사 만화점지 14권의 저작권 출판권 그림 원고 수익권 등등의 모든 권리를 서대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워서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출판되도록 만들어버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권 한 권 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대한민국 굴지의 교육출판사가 3개월짜리 약소 어음으로 지불했던 권당 85만원의 화료가 정가 15만원짜리 전지물의 모든 권리를 교학사가 몽땅 사버리기 이거 제 오타가 아니고 이것도 검찰이 작정하고
예, 방해하는 오타일 수도 있어요. 예, 계약서가 몽땅 사버리기 위해 지불했던 거금이었습니까? 5. 저작권은 관청 등록 절차가 생략되는 권리인데 관청 등록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저자 표시가 저작권 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자로 표시된 책을 저작권가에 제시하면 저작권 등록증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살 늦깎이 만화가의 데뷔 작품을 저자 몰래 유명 출판사 명의로 구입했던 동서문화사 사장 고종일은 서대원이 혼자 전담해서 그린 역사 만화에 저자를 솔직히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종일은 출판계의 고질로 통하던 인물인데 그가 동서세계 대백과사전 31권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유유상종이라고 저 혼자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걸려도 더럽게 걸렸다. 예, 그런 뜻이죠. 예, 1991년 5월 14일 제가 생전 처음 직접 체험했던 검찰 수사가 저자 표시를 말살하고 발행한 책을 제 앞에서 판권의 저자 표시를 분명히 하고 출판했던 책으로 조작하기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인 조작 수사였습니다.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분명히 예측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모두 한통속을 확인하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던 조작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위한 공개진정서 1200통을 인쇄해서 저작권협회, 만화가협회, 문인협회, 출판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했던 것이 제가 괘씸죄에 걸려들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7번 여기까지 했네요. 근데 집중이 안 되네요. 일단 요런 방식으로 저장했으니까요. 아예 그냥